민중기 특검을 수사할지, 대통령 관련을 확인할지, 여권 인사 관련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대통령실이 언제 알게 됐는지 조사나 수사 없이 넘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책을 이용한 달러 유출 질문을 피했어야죠. 이 유출 수법은 대북 송금 재판과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신중해야 하고 말한 이상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말은 더 무겁죠. 판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항상 회피, 기피, 재척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듯이 정치인은 이 원칙을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당분간 겨울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문제는 단연코 통일교 문제일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열심이지만 관심은 언제 어떻게 어떤 특검을 합의할지로 모아집니다. 수사의 초점도 현재 수사받는 사람보다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지 그리고 대통령 관련을 확인할지 여부일 겁니다. 국민은 현재 수사보다는 미래 수사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통일교 수사는 처음엔 국힘당 스캔들이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권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등장했죠. 대통령 최측근까지 포함됐죠. 민중기 특검이 8월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여권 인사들 이름이 수면에 떠오르기 이전에 갑자기 대통령이 통일교 해체와 해산을 말하면서 참전했습니다. 그것도 12월 초부터 두 차례나 공개적 공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권 인사 관련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대통령실이 언제 알게 됐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어떤 관련을 가졌는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지게 됐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강경 발언을 함으로써 의구심을 키웠죠.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제는 조사나 수사 없이 넘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수사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의 말은 지난주에도 심각 수준으로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부처보고에서 인천공항 사장에게 책갈피에 끼워 달러를 유출하는 수법을 막을 방책을 5분여 동안이나 추궁했습니다. 사장이 우물쭈물하자 대통령은 나보다 모른다,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모욕적 문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던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항 사장이 전 정부 인물로 부적격하다는 인상을 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항 사장에게 면박을 주고 싶었다면 다른 현안을 택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책을 이용한 달러 유출 질문을 피했어야죠. 이 유출 수법은 대통령 본인 사건으로 중지된 대북 송금 재판과 바로 연결됩니다. 공범 관계인 이화영 피고인의 대북 송금 재판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쌍방울 임직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달러를 나눠서 중국으로 들고 나가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과연 뭘까요? 대통령이 직접 외화 유출 범죄 수법을 교육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추론을 해본다면 공항 당국이 책갈피 유출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느냐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검찰이 쌍방울 임직원들의 진술을 무리하게 끌어내서 억지 기소를 한 거 아니겠느냐는 결론으로 유도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북 송금 재판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생중계 부처보고에서 묻고 답할 사안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회피하고 기피할 일이란 뜻입니다. 대통령이 일부러
책갈피 달러 유출을 골랐다면 숨은 뜻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실은 명백하게 개입했습니다. 이 사건 개입이 처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에 해외 순방 직후 대변인 입을 통해서 검사 감찰을 거론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화영 부지사 연어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판사 기피가 터져 나오자 대통령실이 직접 검사 감찰을 검찰에 명령한 겁니다. 검사가 판사 기피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는 채 할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따져 물을 일이죠.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힐난하고 싶어도 참았어야 합니다. 회피 기피할 사안입니다. 이것도 추론해 보자면 연어회 사건 재판이 흔들리면 본체인 대북 송금 사건이 직접 관계됩니다. 이화영 피고인을 무리하게 압박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연어회 사건과 그에 앞선 대북 송금 수사 자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대북 송금 수사를 무리한 기소로, 억지 기소로 공략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검사 감찰 명령을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이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지시라면 바로 감찰에 들어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죠. 그런데 잠잠하니까요. 짐작한데 검사 감찰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열심히 근거를 찾아서 방책을 지금 짜내고 있겠죠. 부처보고에서 대통령 언급이 매우 적절하지 못한 게 또 나왔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부처보고에서 환단고기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2006년 중국의 무리한 동북아 공정과 일본의 독도 주장에 대응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출범하자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나왔고 환단고기가 여기에 화두로 등장합니다. 환단고기는 1911년 최초 등장했는데 우리나라에는 80년대 번역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기원전 7199년 환국으로 거슬러서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를 거쳐 고구려로 이어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유라시아와 일본까지 통제했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 역사겠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공영권 사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환단고기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엿보입니다. 제약자군은 동북아재단에게 대호각성하라면서 일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은 역사 기록과 고고학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제약자군은 기록을 모두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논리를 따르면 의심이 가는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설까지 믿어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토론 결과로는 위작, 곧 가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판에 대통령이 고대사 논쟁에 끼어들고 참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 고위층 말에 대한 책임을 물론 져야 합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서프라이즈로 항소 포기 이후 결정하고 지시한 인물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들에게 여당은 징계와 강등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 이동에서 법무부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여권이 요구한 징계위원회를 열 법적 근거는 못 찾아냈지만 여권 요구대로 강등했다는 표시와 인상을 준 겁니다. 검찰 인사를 다루는 인사위원회는 정유미 검사장 인사에 다수결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목은 차후에 정 법무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고검 검사가 된 정 검사장이 현행 법규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 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현행법은 원고 검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에서 지건 말건 일단
여권 요구에 부응해 소나기를 피한 영국입니다. 굳이 징계를 해야 한다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인물을 찾아서 징계한다면 손쉬웠을 겁니다. 법적 근거 확실하고 상식에 맞으니까요. 항소 포기는 동시에 특검 대상이기도 합니다. 항소 포기 특검이야말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에 대한 특검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진웅 논란에 여권이 끼어든 건 부적절했습니다. 조진웅 사건은 논란이 매우 심한 이슈에 들어가고 본인이 감내할 일입니다. 여기에 정치권 특히 여권이 편을 들면서 문제를 더 꼬이게 했고 본인에게 더 큰 부담을 줬습니다. 여권이 끼어든 이유는 짐작이 가지만 납득이 불가합니다. 아무 이슈나 끼어드는 습성은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자꾸 노출시키는 게 최고 최선이라는 선정성을 쫓지 말고 대통령 말의 신뢰와 진실, 진정성과 품위 등 질적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요소가 빠진 정치인의 말은 소음이나 잡음이 됩니다. 원칙을 자꾸 어기면 결국 정치인의 말이 부메랑으로 족쇄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통령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